한 제자가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승은 미소를 지으며 앞에 놓인 찻잔을 가리키고 말했습니다. 그저 차를 마시거라. 단순하고 소박한 행위 속에서도 깨달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앞에 존재하는 법입니다. 맑고 고요한 호수를 떠올려 보세요. 잔잔한 수면은 태양빛을 완벽하게 반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소음도, 어떤 혼란도 없이 오직 절대적인 고요와 자연과의 완전한 조화만이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실천할 때의 마음 상태입니다. 선의 마음은 고요하고 맑으며 온갖 잡념과 감정의 갈등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선 또는 젠이라고도 불리는 이 가르침은 단순한 수행법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며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철학입니다. 불교의 본질에서 태어난 선종은 이론이나 의식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실을 직접 경험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분석하거나 설명하는 길이 아니라 온전히 체험하는 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일과 스트레스, 기대 속에서 끊임없이 소용돌이칩니다. 그 속에서 선은 마치 등대처럼 우리를 본래의 자아로 인도합니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복을 먼 미래나 지나간 과거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매 순간의 호흡 속에서 발견하도록 도와줍니다. 선의 중요한 가치는 외부의 압박을 대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의 깊이를 탐구하는 데 있습니다. 명상을 실천할 때 우리는 바깥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힘으로써 스스로 진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균형이란 도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본래부터 우리 안에 존재하는 본질임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선종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깨달음을 체험하고 삶의 진정한 균형을 찾는 길임을 확신합니다. 역사적 가치, 철학, 수행법에 이르기까지 절심은 여러분이 깨달음과 평온함을 찾는 의미 있는 여정을 걸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선종은 불교의 한 갈래로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사라고타마, 시다라고타마는 왕자로 태어났지만 진리를 찾기 위해 왕위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후 그는 스성제와 빠젠다오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가르침은 불교의 핵심으로 인간이 고통을 극복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불교는 인도를 넘어 승려, 상인, 그리고 주요 교역로를 통해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교는 초기 가르침을 유지하면서도 각 지역의 문화와 전통과 융합하여 다양한 불교 종파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선종 젠, 특별한 한 갈래로 명상을 통한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며 이론이나 의식에 의존하지 않는 수행법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것은 약 1세기경이었으며 그곳에서 도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도교는 자연과 조화로운 삶을 강조하는 고대 철학으로 이 두 사상의 융합은 선찬을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선종의 기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보디달마입니다. 그는 6세기경 인도에서 중국으로 불교를 전한 승려로 선종의 시조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보리달마는 사히말라야를 넘어서 중국에 도착하였고 그곳에서 단순한 경전 암송이나 의식 수행이 아닌 깊은 명상을 통한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펼쳤습니다. 보리달마의 가장 유명한 일화 중 하나는 소림사에서 9년간 벽을 마주하고 수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완전한 내면 집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승려들의 신체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훈련법도 개발했으며 이것이 훗날 소림 우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직접 깨닫는 것, 지고이었습니다. 즉, 경전이나 형식에 의존하지 않고 개인의 경험을 통해 진리를 체득하는 것 사이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교와 도교가 융합된 선찬은 깊이 있는 수행법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분별을 내려놓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종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러한 선종의 기반은 이후 하 12세기경 일본으로 전해졌으며 그곳에서 젠이라는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에서 선을 정립하고 발전시키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인물은 바로 도겐 젠지, 도옌 젠시입니다. 그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깊은 삶의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를 사로잡았던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모든 중생이 본래 불성을 지니고 있다면 왜 수행이 필요한가? 그렇다면 왜 수행이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해 일본의 선사력에게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한 도겐은 결국 중국으로 떠나 진리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선사 여원을 만나게 됩니다. 여원 스님은 도겐에게 수행과 깨달음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이다 라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이 가르침을 통해 도겐은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고 일본으로 돌아가 선종의 가르침을 전하게 됩니다. 귀국 후 도겐은 에이헤이지, 용핀라는 수행 도량을 설립하여 일본 선종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불교 철학과 수행의 본질을 깊이 탐구하며 정법안장, 쇼보겐조이라는 위대한 철학적 종교적 저작을 남겼습니다. 이 책에서는 좌선, 초찬, 수행, 현실의 본질, 그리고 시간의 의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도겐의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좌선은 단순한 수행이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의 온전한 표현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선종의 여정, 인도에서 중국 그리고 일본으로 불교가 인도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일본에 이르는 오랜 여정 속에서도 선종은 불교의 핵심 정신을 유지하면서도 독창적인 수행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선은 단순히 종교적 확산의 과정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가 연결되며 형성된 시간을 초월한 영적 유산입니다. 선종은 불교의 한 갈래로 복잡한 경전 연구나 의식 중심의 수행이 아니라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 핵심은 세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과 선입견을 넘어 순수한 경험 속에서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직지인심, 마음을 직접 가리켜라. 선종에서 가장 유명한 가르침 중 하나가 직지인심, 직지른신, 즉 마음을 직접 가리킨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선수행의 핵심 원칙입니다. 직지인심이란 복잡한 이론과 교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마음의 본질을 꿰뚫는 수행을 의미합니다. 선은 말과 글로는 깨달음을 표현할 수 없으며 오직 직접 수행을 통해서만 진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철학은 또한 형식적 의식이나 전통에 의존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깨달음은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내면에서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선종의 가장 중요한 원칙. 선종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바로 지금, 여기, here and now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오직 현재 이 순간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전부입니다. 따라서 선수행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즉 현재의 모든 순간 속에서 깨어있는 것을 강조합니다. 과거의 무게를 내려놓고 미래의 불안을 놓아라. 이 철학은 우리가 과거의 짐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종종 괴로운 기억에 사로잡히거나 이루지 못한 기대에 얽매이곤 합니다. 그러나 선은 과거와 미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집착하는 것이 고통을 초래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왜 아직도 그녀를 짊어지고 있는가? 어느 날 2명의 스님이 진흙탕 길을 걷다가 강을 건너지 못하는 한 젊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중 한 스님이 그녀를 등에 업고 강을 건넌 후 아무렇지 않게 길을 계속 갔습니다. 몇 시간이 지난 후 다른 스님이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수행자인데 왜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넜습니까? 그러자 첫 번째 스님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그녀를 내려놓았네. 그런데 자네는 아직도 그녀를 짊어지고 있는가?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이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할 때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만들어낸다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자아를 넘어 전체와 하나 되다. 선종에서 가장 깊은 가르침 중 하나는
자아를 초월하는 것, 즉 에고를 내려놓고 전체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선사 도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것은 곧 자신을 배우는 것이다. 자신을 배우는 것은 곧 자신을 잊는 것이다. 이 말은 개인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독립된 존재로 인식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나와 타인,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집착이 곧 고통의 원인이며 그것을 내려놓을 때 모든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닷속의 한 방울의 물방울, 이 결국 대양의 일부이듯이 우리 역시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전체의 일부입니다. 선종의 수행, 매 순간 깨어있는 삶, 이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행 속에서 체험됩니다. 좌선을 할 때 지금 명상을 하고 쫓아 내려놓으면 우리는 우주와 완전히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완전한 몰입 상태는 단순히 명상 중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행동 속에서도 실천될 수 있습니다. 그저 설거지를 할 뿐. 도겐 젠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저 설거지를 하라. 이것은 단순한 집중력이 아니라 자이고를 내려놓고 온전히 현재를 살아가는 수행입니다. 순간에 몰입할 때 우리는 자연과 하나 되어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선의 철학은 분석하거나 논쟁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 하는 하나의 문문이며 수행을 통해 열리는 깨달음의 길입니다. 현재에 머무르기에서 자아를 놓아버리기까지 선종은 해탈이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그저 내려놓아라. 그저 존재하라.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좌선, 초찬, 선종 수행의 핵, 첸 또는 좌선은 선종 수행의 중심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이론은 경험이 됩니다. 일본어에서 젠, 단순히 앉아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 본질은 단순한 자세나 방법을 초월합니다. 젠은 깨달음의 직접적인 표현이며 수행자가 어떤 목표를 쫓거나 어떠한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올바른 자세, 침묵과 깨달음의 시작. 좌선의 첫걸음은 올바른 자세임입니다. 이는 내면의 평온과 깨어있는 의식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행자는 자후자후라고 불리는 둥근 방석이나 작은 나무 의자에 앉습니다. 등은 곧게 펴고 머리는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마치 보이지 않는 실이 정수리를 가볍게 당기는 듯한 느낌을 유지합니다. 손은 우주의 무한함을 상징하는 법계정인, 팝계정인을 취합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올리고 양쪽 엄지손가락이 가볍게 맞닿아 원을 이루도록 합니다. 눈은 완전히 감지 않고 약간 뜬 상태로 약 1m 앞에 한 점을 응시하며 자연스럽게 호흡을 합니다. 호흡은 억지로 조절하지 않습니다. 대신 들숨과 날숨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며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둡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 젠 수행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상단선은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자신과 함께 머무르는 것. 상가는 평온이나 깨달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온전한 존재일 뿐이다. 생각, 감정, 그리고 몸이 하나로 어우러진 상태. 스에 앉아있을 때 수행자는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을 하늘을 떠도는 구름 집착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저 흘러가도록 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앉는 것이 곧 깨달음이며 깨달음이 곧 앉는 것이다. 사생활 속의 선, 깨어있는 삶은 선 수행의 일부일 뿐 선은 특정한 행위에 국한되지 않는다. 삶 그 자체가 수행이 될 수 있다. 즉 일상의 모든 행동이 깨어있는 순간이 될 수 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은 깊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설거지를 할 때 단순히 그릇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물의 온기,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 손끝의 감촉을 있는 그대로 느낀다.
다른 생각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그 순간을 살아간다. 청소를 할 때 단순히 공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빗자루를 움직이는 매 순간 숨을 들이쉬고 내쉬듯 불필요한 집착을 내려놓는다. 차를 마실 때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의 흐름, 찻잎이 우러나는 모습, 찻잔을 드는 손끝의 감각을 온전히 느낀다. 이처럼 완전한 현존 속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단순한 일상이 아닌 선 그 자체가 된다. 선자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깨어있는 삶은 오랜 수행을 한 스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매 순간 실천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이다. 길을 걸을 때 발바닥이 땅을 딛는 감각을 느끼고 음식을 먹을 때 음식의 맛과 질감을 천천히 음미하며 숨을 쉴 때 공기가 몸을 드나드는 흐름을 알아차린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일상은 결코 평범한 것이 아니다. 매 순간이 하나의 선이자 소중한 선물이다. 마음의 교통체증에서 벗어나기. 우리의 마음은 마치 붐비는 도로와 같다. 수많은 생각들이 앞다투어 달려가고 우리는 그 흐름에 휩쓸리기 쉽다. 하지만 선은 우리에게 말한다. 차도를 벗어나 길가에 서서 그저 흐름을 지켜보라. 좌선을 하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 생각은 기차와 같다. 그것들은 계속해서 플랫폼을 지나간다. 그러나 그 기차에 올라탈지 그냥 바라볼지는 우리의 선택이다. 생각을 바라보되 따라가지 않는다. 생각은 떠오르고 사라지지만 우리는 그 생각에 휩쓸릴 필요가 없다. 기차역을 떠올려보라. 수많은 기차가 지나간다. 그 기차에 올라탈 때만이 우리는 그 여정에 휘말리게 된다. 생각도 마찬가지다.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그저 바라볼 뿐 따라가지 않는다. 명상의 힘, 몸과 마음을 위한 선물. 규칙적인 명상 수행은 우리의 정신과 육체 모두에 깊은 이로움을 준다. 마음의 변화,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을 줄여준다. 집중력과 인내심을 기르고 삶의 도전을 마주하는 힘을 키운다. 몸의 변화,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수면의 질을 개선한다. 마음이 고요해질 때 몸도 자연스럽게 이완된다. 과학 연구들은 이미 이를 증명했다. 명상은 뇌의 구조 자체를 변화시켜 자기 조절 능력과 자비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그러나 명상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유다. 이 자유란 일과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현실에 대한 끝없는 생각과 반응이다. 명상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나는 내 생각이 아니다. 나는 내 감정이 아니다. 그것들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 본래의 나와는 별개이다. 그렇게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는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우리는 더 이상 생각의 소용돌이에 휘둘리지 않는다. 사는 명상이 아니다. 그것은 사는 방식이다. 좌선을 할 때뿐만이 아니다. 설거지를 할 때도, 집을 청소할 때도, 걷고 먹고 숨을 쉴 때도 우리는 완전한 깨어있음으로 존재할 수 있다. 설거지를 할 때는 그저 설거지를 하라. 청소를 할 때는 그저 청소를 하라. 단순해 보이지만 그 속에 깊은 지혜가 있다. 행위에 온전히 몰입할 때 그 순간이 바로 선이 되기 때문이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다. 선함은 우리에게 말한다. 깨달음은 어디에도 없다. 그것은 이미 여기에 있다. 깨달음이란 신비한 상태가 아니다. 특별한 상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본래의 모습이다. 그 무엇도 깨달음을 줄 수 없다. 스승도, 경전도, 의식도 깨달음을 더해주는 것은 아니다. 깨달음은 본래 우리 안에 있다. 그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파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선이 가르치는 궁극적인 지혜이다. 깨달음은 목표가 아니라 심히 존재하는 것의 인식일 뿐이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직접 경험해야 한다. 본래의 마음을 마주하다. 좌선은 단순한 명상법이 아니다. 그것은 마음의 본질을 직접 바라보는 도구이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우리는 점차 깨닫게 된다. 생각, 감정, 아이디어, 그 모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 본래의 나가 아님을. 어느 선사가 말했다. 빛을 찾을 필요는 없다.
단지 자신이 어둠에 집착하고 있음을 알아차려라. 즉, 깨달음이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공안, 생각을 넘어선 깨달음. 선의 독특한 수행법 중 하나가 바로 공안이다. 공안은 일반적인 논리로 풀 수 없는 질문이나 이야기로 이성적 사고를 뛰어넘도록 유도하는 도구다. 공안의 목적은 정확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직접 체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공안이 있다. 입술도 혀도 쓰지 않고 선에 대해 말해보라.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언어나 논리로 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결국 진정한 깨달음은 생각이 아닌 경험 속에 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명상과 수행을 통해 우리는 깨닫는다. 자유란 외적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 심지어 깨달음이라는 개념조차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의 경지에 이르면 더 이상 선악을 구분할 필요도 없다. 모든 것은 그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이다. 깨달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깨닫기 전에는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른다. 깨닫고 나서도 장작을 패고 물을 나른다. 이 선문답이 말해주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이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라는 뜻이다. 예전에는 장작 패는 일이 힘들고 지루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깨달음 이후에는 그 순간마저도 온전히 살아있는 순간이 된다. 깨달음은 삶의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다.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법을 가르쳐줄 뿐이다. 진정 자유로운 사람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와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살게 된다. 선의 본질,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기. 선의 핵심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다. 좌선과 일상의 순간순간에 깃든 깨어의 집중을 통해 우리는 마음의 속박을 놓아버리는 법을 배운다. 그렇게 우리는 한숨 한숨 속에서 자유를 느끼고 세상과 하나가 되는 경지를 체험한다. 수행의 길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시작된다. 완벽한 순간이나 이상적인 조건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저 앉고 숨쉬고 존재하라. 왜냐하면 이 순간 자체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선자는 목적지가 아닌 귀향의 길. 명상은 어딘가로 가기 위한 여정이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나로 돌아오는 길이다. 소울 딥이 전하는 메시지가 당신에게 작은 깨달음과 의미를 선물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이 소중한 가르침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고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깨달음의 여정에 맑은 지혜와 충만한 에너지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소울 딥이 당신과 함께합니다.